안녕하세요. 깔루와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 중에서도 수학 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종 연산에 대한 학습지나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연산을 어떤 걸로 배워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즉 연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과연 풀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왜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요? 내 아이가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이 다양한 풀이 방법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2는 5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3 더하기 2가 5인지 우리가 먼저 구체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10 만들기를 할 때 우리 가르기 모으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가는 거죠. 십진법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엄마가 찾아줄 수 있을까요? 학원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 아이가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이가 다양한 연산 방법을 접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덧셈과 뺄셈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꼭 올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5로 만들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떤 연산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양하게 접근해도 좋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산 해도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산을 많이 배우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 주산을 배우는 시간에 오히려 뭘 하라고 하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라. 요즘은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죠. 왜냐? 이런 복잡한 계산 다 누가 하죠? 계산기가 하니까 굳이 그렇게 힘든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연산은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늙어서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꽤 있어요. 하지만 계산기라는 툴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연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적어도 사고력 학습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세 자릿수 덧셈 뺄셈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들께서는 그렇게 연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4학년 이상의 수학 진도를 하다 보면 아이가 연산을 잘 못해. 생각보다 문제 독해를 잘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잘 썼는데 마지막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눴어. 또는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뺄셈을 잘못해서 나머지를 잘못 구했다. 이러면 굉장히 아쉽다 이거죠. 즉 연산이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때 연산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연산의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연산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런 계산의 원리를 알아야 아이들이 나중에 수가 커지더라도 또는 변형되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의 계산법 같은 그런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의 트레이닝도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구체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구체물은 있는데 집에 교구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학습서와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들은요, 소마셈, 원리셈, 상위권, 연산, 고리콩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집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계적인 연산도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가 나온 부분에서 엄마와 함께 아이가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좀 기계적으로 풀던 아이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문제 푸는구나,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죠. 대표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기계적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잘 못 풀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21 더하기 세모는 네모, 16 더하기 세모는 19, 과연 들어갈 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나는 더하기 빼기만 해봤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수를 구하지 못하죠. 사실은 이게 가장 함수의 기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 기계적인 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그래요. 문제집, 특히 연산 문제집 같은 거는 아이에게 설명 없이 그냥 틱 던져주는 경우가 많죠. 던져주고 야, 한번 풀어봐. 그리고 애가 막 열심히 풀어요. 뭔지도 모르고 막 풀죠. 풀다가 틀려요. 그럼 엄마가 직접 하다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보다 원리를 설명해주고 아이가 문제를 풀게 하면 그래도 연산이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산의 속도나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연산의 원리와 그다음에 정확성에 집중을 하시고요. 3학년 이후부터는 저는 속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계산 속도가 늦으면요, 문제를 빨리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이런 걸림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이후부터는 기적의 계산법 같은 그런 교재도 함께 병행을 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머니 성격상 나는 꾸준히 연산 문제를 못 풀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연산 문제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학습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지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그런 얘기해요. 제일 나쁜 거는 관심이 없는 부모, 그 다음에 또 뭐죠? 안 하는 거, 아예 안 하는 거, 그쵸? 아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요, 집에서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울 학, 익힐 습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왔으면 집에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학원에서 배워왔으면 집에서 익히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스스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수학에서 그 영역이 연산에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연산 연습은 매일 10분이라도 할애를 하셔서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